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최근 대선 출마를 하겠다고 밝힌 같은 당의 윤희숙 의원을 겨냥해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고 했다가 미천도 못 건지는 설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한 단체 채팅방에서 이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가 김웅 의원이 누가 숭어고 누가 망둥이인가 하는 댓글을 보내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더니 3일에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로부터 정곡을 찌르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망둥이가 아니라 막대기를 세워서라도 반드시 내년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안다면 홍준표는 넘지 말았어야 할 선을 넘었다. 정작 충격적 내용의 대선 출사표를 던진 이재명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는 것은 무슨 조하냐. 문재인도 하는 대통령인데 윤희숙이 못할 것이 뭐냐. 문재인보다 10배, 20배는 더 잘하는 유능한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김종민 변호사는 홍준표는 육선 의원이지만은 육선하는 동안에 홍준표법이라고 할 만한 기억에 남는 법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느냐? 지난 대선 때 홍준표의 검찰개혁 관련 공약은 실망 그 자체였다. 그때 홍준표 후보의 대선 공약은 점수로 매긴다면 39점 과락 수준으로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형편없는 공약이었다. 검찰 제도에 대한 기초적 이해조차 안 돼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는 오늘도 무더위에 천안에서 당원 모집에 땀을 흘렸다고 하는데 중진이라고 하는 홍준표는 에어컨 빵빵 나오는 방에 앉아 있었을 것이라면서 그러면서 기껏 한다는 것이 아군인 윤석열 저격, 윤희숙 망둥이론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2021년 시대정신은 대한민국 정치의 시대교체, 세대교체다. 무능하고 타락한 586 운동권과 홍준표같이 국가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올드보이들의 퇴진이라고 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국가관, 시국관, 현실 파악 능력, 적극성, 성실성, 정치의식 등 모든 면에서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인류 국회의원 서너 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초선으로서 대선 출마는 빠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었던 대선 출마 선언문을 보며 우려가 불식됐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 공감했습니다. 윤희숙은 다음과 같은 짤막한 얘기로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우려를 씻었으리라고 봅니다. 정치에 입문한 지 이제 겨우 1년이지만 그동안 제가 본 정치판에 정치는 없었습니다. 권력 유지를 위한 정치 기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아무리 야비하고 창피스러운 짓이라도 좋다. 이런 게 현실 정치라면 정치 경험은 없어도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보니 정치인임내 하며 거들먹거리는 가짜 정치인들의 민낯과 사리사욕에 눈먼 정치꾼들의 모습과 분위기가 눈에 선하게 보이는 듯 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결심한 것은 지금 이 나라 명치가 꽉 막혀 있는데 그걸 정확히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안타까워하더라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정치는 온 힘을 다해서 시대의 급소를 포착하고 가시를 빼야 합니다. 일자리와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자리와 희망을 만들려면 투자하고 싶고 혁신하기 좋은 경제를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뭔가 문제인지 굳은 살을 깎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이런 개혁은 본질적으로 기득권 세력과의 싸움이고 귀족 노조와의 싸움입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뼈를 깎는 개혁을 말하지 않고 장밋빛 얘기만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기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외에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운데 허리띠를 졸라매자, 근검 절약하자, 싸우면서 일하자며 국정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국민의 동참을 호소한 사람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윤희숙 의원은 이제 우리 굳은 살을 깎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대단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귀족 노조와 싸워야 한다. 뼈를 깎는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심각한 상황에서 뼈를 깎는 개혁을 말하지 않고 장밋빛 얘기만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기만이요 사기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하고 용기 있는 이야기입니까? 선거에서 대중의 표로 당선되는 사람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대중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돈을 뿌리고 복지를 늘리고 선심성 돈 풀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꺼려하고 노조와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론과 인기만 보고 하는 정치는 매우 쉽습니다. 지금 닥친 문제와 어려움, 위기 같은 것은 몽땅 전임자에게 책임을 떠넘겨버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련과 부담은 후임자에게 넘겨버리면 됩니다. 나중에야 어떻게 되든 나만 생각하는 무책임한 정부에서 하는 짓들입니다. 1961년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국민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하고 호소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극도로 악화돼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국민들에게 함께 참여할 것을 요구한 명연설이었습니다. 영국이 고질적인 철도, 통신 파업과 석탄 파업, 노동당 정부의 각종 국유화와 복지 정책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대처 영국 수상은 국민을 설득해 가며 강력한 개혁 추진으로 영국을 살려냈습니다. 메르켈 독일 수상도 그렇습니다. 국가가 처해 있는 현실과 나가야 할 방향을 국민에게 납득시키면서 예외 없이 정부부터 자신부터 앞장서서 근검 절약하며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선진국 지도자들의 굳은 결의와 대국민 설득력의 조화가 이루어 놓은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빚이 1,000조를 바라보게 됐는데도 선거 때만 되면 몇 조 단위가 넘는 위로금이니 지원금이니 하며 빚을 내서 돈을 풀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가난하든 부자든 모든 국민에게 세금을 뿌려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포퓰리즘을 통한 만국행 열차 티켓을 사려고 있는 꼴 아닙니까? 멍청하니 남의 일처럼 구경만 하고 있다가 열차 떠나면 모든 게 끝장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